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액션 원 코리아라는 풀뿌리 통일운동 단체를 2013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 정연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조금 특별하게 해외 동포와 국내가 같이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통일운동 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일제 과거사 청산 문제, 특히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이런 활동가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에 갈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남북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국내 통일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국내에서만 잘 풀릴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미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 특히 재미 동포하고 같이 하는 운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어떠한 사회운동이 있나,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통일운동의 지평을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실천적인 통일운동을 해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김철민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전쟁국가 미국의 실체를 밝히는 그러한 다큐를 김철민 감독이 작년에 정전 70년을 기해서 만들었는데 올해 이제 그 영화의 속편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과연 그러면은 김철민 감독한테 미국 사람들도 이제 반전평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가서 미 동부 지역을 가는 거를 좀 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통일에 다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지난 4월에 미국 대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련해서 굉장히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도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반전 시위에 참여한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선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어떤지, 미국은 정말 1776년 건국 이후로 아주 극소수 기간만 빼고는 계속 전쟁을 치른 나라, 전쟁국가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그 영화 제목도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미국인 그들이 스스로 진 거예요. 2020년 1월에 뉴욕 맨하탄에서 이란과 전쟁을 트럼프가 일으킬 만한 아주 위기가 촉발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맨하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반전 평화 시위를 했어요. 이때 이제 미국인이 들고 나온 구호가 아메리카가 아니라 워메리카, 전쟁 메리카다. 이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유여신상을 반쪽은 해골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계속 쓰니까 그 영화 제목을 정할 때 이제 누군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나서 워메리카의 운명이라고 그 영화의 제목도 짓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250개 전쟁에서 200개 이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한국전쟁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았나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미국의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진주만 공격을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의 시효로 받았긴 했지만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은 내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위험성이나 전쟁의 긴박함, 전쟁의 참혹함을 국민들이 별로 느낄 그런 겨를이 없었는데요. 걸프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걸프전 때 1990년도 초반에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공군 침략기가 중동을 비행하면서 폭탄을 펑펑펑 터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텔레비에서 계속 방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국인들은 비디오 게임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전쟁이 연기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실감을 잘 못하게 된다. 또 의도적인 망각증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은 위대한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신화에 반대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나라 합리화라는 그런 것이 다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점이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색인종들이 많고 또 백인들의 자기 지배층의 자녀들이 군대에 다 가서 많이 다치고 죽는다면은 아마 미국 지배층이 전쟁에 대한 그런 실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군산복합체 이익이 군림하고 있는 사회이다. 전쟁과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군산복합체가 정계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쳇바퀴에서 계속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복음주의,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인종이 다른 나라에 가서 침략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감도가 낮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평화 전략을 세워야 할까? 우선 전쟁국가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미국의 부당성과 독선을 국제무대에 꾸준히 알려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미국의 평화 세력과의 연대,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민중이 어떠한 저항운동을 지금까지 벌여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든가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해, 이 운동도 2020년도에 미 정복을 들끓게 했었죠. 이러한 저항운동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그 전쟁에 반대한 운동이 있었겠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이 중에서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전쟁. 미국이 직접 관여한 전쟁이고 또 이 당시에는 미국 청년들은 징집의 대상이었어요. 또 자기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 반전운동은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반전평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일 때도 반전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크게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반전운동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 최근의 큰 변화는 전국적인 또 전 세계적인 항의 시위를 격화시킨 사건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2018년에 위대한 귀환이라는 행진이 있었어요. Great Return March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 그 근처로 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귀환 행진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그런 시위가 촉발되게 됩니다. 또 2023년 10월 7일 우리 다 알죠?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 전국에서 자그마치 60만 명이 지금까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라크전을 미국이 벌일 때 굉장히 대표적인 반전평화 단체가 두 개가 생겼는데 앤서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이라크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브라이언 베커라는 전국 대표이신데 이번에 가서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티셔츠를 입고 있는 메디아 벤자민이라는 아주 체구도 작아요. 딱 저하고 저도 작은 키인데 미국 사람인데 저하고 체격이 딱 비슷한 그런 작은 친구인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반전평화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핑크라는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이런 단체를 2002년에 만들어서 주로 중동 지역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코리아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 워먼클래스 DMZ에도 동참을 했고요. 메디아 벤자민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들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오바마는 무참히 깨뜨렸죠. 그래서 오바마가 기자회견할 때 아주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2020년 1월에 이란과의 전쟁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앤서와 코드핑크가 주도해서 맨하탄에서 이런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지구촌 저항의 날, 전국 저항의 날 이러한 시위를 이 두 단체가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